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 이론,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메라비언 법칙이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보니까요, 이 법칙이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내용만큼이나 혹은 뭐랄까 그 이상으로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거나, 감정을 전달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이론이죠. 이게 1971년에 UCL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발표한 이후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협상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핵심이 바로 그 7385라는 숫자던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오늘 이 법칙을 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메라비언 법칙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는 겨우 7%의 영향력만 가진다고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그렇죠.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나머지 93%는 전부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93%나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목소리 톤이나 높낮이 속도 같은 청각적 요소가 38%, 그리고 표정, 제스처, 자세, 시선 같은 시각적 요소가 무려 5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와, 55%. 시각적인 게 정말 크네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데 표정을 완전 무표정하고 목소리는 막 차갑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 내용보다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보고 아, 이거 진심 아닌데 하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법칙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아하. 언어,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죠. 그리고 청각, 목소리, 시각, 표정이나 자세 같은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일치할 때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과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어긋나면? 네, 반대로 불일치하면 오해가 생기기 딱 쉬운 거죠. 진짜 첫인상이 중요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상황을 떠올려 보면 확 와닿는데요. 대부분 비언어적인 요소로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내용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표정, 자세, 목소리 톤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전화통화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아예 배제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얼굴 안 보일 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목소리, 즉 청각적 요소의 중요성이 82%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82%요? 와, 목소리만으로요? 네.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를 상당히 짐작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목소리 톤이 기분 나쁘면 내용이 좋아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화상회의나 온라인 미팅 같은 게 엄청 늘었잖아요.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여전히 표정이나 목소리 톤은 중요한 소통의 단서가 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한된 정보만 보이니까. 아, 오히려 더요? 네. 화면에 보이는 얼굴 표정, 들리는 목소리 톤, 어깨가 움츠러든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AI가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이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기법 연구 같은 거에도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 참고될 정도입니다. 야, AI까지요? 네. 앞으로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겁니다. 마케팅이나 광고, 교육, 리더십 분야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해서 신뢰를 쌓고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전략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메라비언의 법칙은 우리가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할 때 말의 내용 자체는 7% 정도 영향을 주고 오히려 목소리 같은 청각적 요소가 38%, 그리고 표정이나 자세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55%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목소리, 표정, 자세까지 전부 일치시켜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치성, 이게 키워드군요. 맞습니다. 일치성.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한번 의식적으로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표정, 자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의 메시지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고 또 진실하게 전달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비언어적 신호가 중요하다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배제된 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텍스트 기반 소통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진심을 좀 더 잘 확인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